포스트 질적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피에르 박사님의 책에서 또 인용을 했는데 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질적 연구의 목표는 인식 가능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재처리를 체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롭고 다른 것을 실험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새롭고 다른 것을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먼저 멀티모달 리서치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제스처나 말,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프록시믹스라고 하는 이제 정지나 움직이는 것들, 그런 이미지들, 사물, 소리, 음악, 글쓰기, 색상, 레이아웃, 건축 환경, 건물,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기하학적 자원과 결합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돼요. 조금 어려워지는데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단순히 글을 써서 혹은 말을 함으로써 이제 발화를 함으로써 하는 방식 외에도 디지털이 발달을 하면서 더욱더 더 가속화된 것도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시각화된 자료, 비주얼라이즈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들이 재구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시각적인 언어들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멀티모달 리서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모달 리서치는 사회 기호학에 기반을 두게 되고요.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됐을 때 기표와 이제 기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표, 의미와 형식을 모두 다 분석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소셜 세미오틱 멀티모달 어나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군터 클래스 교수님께서 주로 이 멀티모달 리서치를 이끌 이제 2019년도에 클래스 교수님은 돌아가셨고요. 현재 UCL에서는 이 멀티모달 리서치 랩에서 군터 교수님, 그러니까 클래스 교수님의 제자와 동료분들이 이 멀티모달 리서치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 이 사회의 기호학적 멀티모달 분석이 그럼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사회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양한 표현 방식을 안에는 고유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유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잠재되어 있는 고유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식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손짓도 하고요. 눈짓도 하고요. 말도 하고요. 벌써 여기만 해도 세 가지 모드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이용하면서 시각적인 자료들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의 표현 방식은 멀티모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계속 진화되어 온다라는 거죠. 예. 혹시 이 비주얼 멀티모달 리서치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UCL에서는 이 포럼이 있어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전 세계에 계신 멀티모달 리서치의 학자분들을 초대를 해서 온라인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 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참여자는 굉장히 독특한 참여자시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독특했냐면 이 아버지께서 이 참여자의 어린 시절부터 탈북을 기획을 하세요. 기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외동딸이셨는데 공교육을 받게 되면 북한에서의 공교육 철저한 이념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혁명 역사라고 해서 김일성부터 지금 현재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그 리더들을 이제 우상화하는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혁명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고 이 혁명 역사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시스테매틱한 체계적인 이념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가게 되면 이 딸이 세뇌가 될 것이다. 주체 사상의 세뇌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탈북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받게 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제 이제 인터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저널에 쓰실 때도 이제 이 내용을 쓰고 계세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이념 교육이 철저했냐면 그 프로파간다 송을 동네 방네 그냥 그 다 들리게 틀어놨던 거죠.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너무나 좋은 멜로디 그런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제 멜로디로 했기 때문에 이분이 북한을 떠나온 지가 몇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배우면서 이렇게 율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웠던 춤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이 난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이제 쓰신 거예요. 예, 이제 이제 어깨 춤을 이제 뭐 어떻게 췄는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그 이제 저널에서 보면은 프로파간다 송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걸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셨고 특히 지금 이제 나느냐 꽃봉오리라고 하는 요 노래를 이분이 찾으셔가지고 이제 링크를 다 걸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아름다운 평양의 밤, 뭐 평양을 나는 사랑해, 뭐 이런 프로파간다 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할 때 결국은 이분이 북한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 그 듣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제가 함께 느끼기 위해서 저도 같이 들어본 거예요. 예, 어느 정도까지의 이 프로파간다 송이 이분한테 영향을 미쳤을까?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좀 틀어 드릴 텐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이 노래가요. 좀 안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시나요? 전혜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민 배우, 이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거고, 이분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저도 다 외워지더라고요. 예, 나는야 꽃봉오리, 꽃망울, 꽃망울, 봄바람 불어와 날 펴줄까? 이러면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노래가 어느 정도까지 어린 소녀인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분들에게 다 해당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주제로 분석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emergent theme이라고 하는 1차적으로 그 토픽을 이제 잡아내는 거고요. 예. 잡아낸 토픽들을 바탕으로 해서
1차적인 이제 노드들, 코딩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컬트. 이거는 이제 그 수령에 대한 그 우상화 작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념 교육,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 북한에서의. 결국은 이제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논문에서 구조화한 평화 구축 역량 중에 하나인 리플렉팅 캐파시티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어 나왔고, 주체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수령 센터, 이게 지금 이제 주체 사상과 주체 사상에 이제 깔려 있는 기본적인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수령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끌어낸 거죠. 이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이 소녀가 탈북을 하기 전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역사적인 구조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엮어서 분석을 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영국에서의 사회학의 연구들에서는 예술 기반 질적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창의적인 예술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술 기반 질적 연구를 할 때는 참여자 관찰 방법이라든지 성찰 저널이나 그다음에 퍼포먼스, 그 비주얼, 오디터리, 그다음 퍼포머티브한 그런 그런 그 아트 기반의 그런 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 만화를 그린다거나 하는 요소들도 다 이 예술 기반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스토리텔링 하는 것, 그다음에 드라마,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을 이제 만드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술 기반 질적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장점은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하고 심도 깊은 참여자들의 감정선, 경험들,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굉장히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예수천 매체를 사용해서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정서적인 깊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연구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청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예시는 동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거의 박사 논문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중국의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온 친구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 친구인데 특히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지 민속지학이라고 하는 이 아트 기반 연구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술 기반 질적 연구를 하는 데서 주요한 연구자들의 저작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래픽 앤스로폴로지라든지 그래픽 에스노그래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보여드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탈식미나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화두인데, 여러분들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음, 그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들 하지요. 예. 제국주의 상징이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했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그래서 영국의 역사는 사실 식민지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죄다 도둑질해 온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죠. 이집트관 가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찌나 많이 훔쳐왔는지 아예 그냥 통째로 미라나 뭐 이런 것들 통째로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식민 역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영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 탈식민, 디콜라이징 커리큘럼 빼면 시체일 정도로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책은 린다 박사님의 책인데 이분은 영국 분은 아니세요. 뉴질랜드 분이신데 이,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 탈식민화 연구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민지 사람들, 영국과 같은 그 식민지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연구라는 용어 자체가 유럽 식민지와 결합되어 있어서 이 연구 자체가 피식민지 하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콜로나이징 메소도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국주의가 진리의 체제로서 지식과 전통의 학문 분야에 내재된 방식을 연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전받은 것은 뭔지, 식민성의 유산, 식민의 논리의 지속 기간과 압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 그리고 제 연구에 저는 식민 연구는 아니지만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기 위한 글로벌 노스 중심의 관점에서 그 외의 지역의 관점인 한반도는 그 외의 지역이잖아요. 그 외의 지역의 관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한국의 백낙천 교수님이 분단 체제론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슬라이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달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놀고 하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져 오면서 사이버 공간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넷노그래피가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누구는 디지털 에스노그래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사이버 에스노그래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넷노그래피는 로버트 커츠넷 박사님께서 이 용어를 개념화했습니다. 그 에스노그래피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적용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넷노그래피 언리미티드가 작년에 다시 개정을 해서 내신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식의 넷노그래피식을 활용한 연구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고요. 넷노그래피를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은 사용자들이 쓰는 소셜 미디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을 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흐름, 관계, 패턴, 흐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거시적이면서도 또한 이제 미시적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루고 싶은 포스트 퀄리티브 리서치 방식의 이제 한 축으로서 인터섹셔널 베이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햄키스키 그 프레임워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터섹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두의 이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결국 사회과학의 하나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회 현상들,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인간의 행위들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그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국면들이 하나하나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교차된다라는 거죠. 교차되는 선상에서 분석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 교차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그 교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을 헤겔스키 박사님께서는 사회 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찰성이라든지 권력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분석을 해낼 수가 이렇게 성찰력이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에서 분석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도, 정책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찬드리카 교수님의 연구, 영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연구이긴 한데요. 초등,
이게 어린 이제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인클루시브하고 다이버스한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얼마나 포용적이고 얼마나 평등하고 한 연구들을, 아니,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PA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성찰성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성찰성에 대한 얘기하면, 리플렉시비티 이런 얘기를 하면, 성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묻기보다는 나는 성찰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나는 이 성찰을 통해서 내가 뭘 기대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찰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저 스스로도 매일매일 성찰 노트를 쓰면서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연구 자체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성찰과 기도를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 성찰 혹은 뭐 반사성, 플렉시비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팬데믹 동안 런던에서 제가 연구를 마무리를 하면서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성찰을 하게 했었어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시기였죠.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기 동안 또 인종차별도 경험을 했었었고, 아시안들에 대한 그 아시안 헤이트리즘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해졌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서 6명의 동료들과 함께 팬데믹 시기에 그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한 연구를 저널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발표를 하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학자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혹은 남성, 여성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 우리의 정체성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리플렉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의 결국 핵심은 뭐냐? 필로 박사님의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작업, 내 연구에서 성찰성은 정체된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반사성, 성찰성은 오래된 달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때로는 공명하는 소리, 또는 깊은 불편함과 결합된 기쁨의 감정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유지하는 것은 성찰성의 일부이며 성찰성의 문제에 참여하고 인신론적 목격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연구자들은, 특히 이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짧지만 깊이 있게 영국의 질적 연구의 동향을 다뤄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못다한 내용을 저기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